태양이 붉게 기울어지며 전장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 태봉군의 깃발이 높이 솟아올랐고 삼조고와 미륵불의 문양이 바람을 받아 거칠게 휘날렸지. 중앙에서 온달이 이끄는 보병대가 견훤군의 공격을 악착같이 버텨내는 동안 군계와 왕건의 좌우익 기병이 적의 측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 순식간에 견훤의 군세는 세 갈래로 나뉘어 혼란에 빠졌고 진영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 그때 군계는 자신만만하게 전장의 중앙에서 견훤의 본진을 응시했어. 이제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 하지만 그 순간 견훤의 진영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타났어. 견훤 본인이 직접 갑옷을 휘날리며 최전방으로 달려 나온 거야. 그의 갑옷과 투구는 이미 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졌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지. 견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 정훈, 진영을 유지하며 천천히 퇴각하라. 내가 이곳에서 버티고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라. 견훤은 칼을 높이 들고 버티며 퇴각하는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직접 전선의 선두에 섰어.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 따윈 찾아볼 수 없었고 병사들은 견훤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재빠르면서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지. 군계는 전장 한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 자신이 이렇게까지 감탄할 줄은 몰랐던 거지. 저놈 단순한 장수가 아니야. 견훤의 퇴각은 전술적으로 매우 탁월했어. 후백제군은 순식간에 방어 진영을 재편성하고 부상자를 보호하며 최소한의 피해만 입고 전장에서 물러났지. 태봉의 병사들은 추격하려 했지만 견훤이 직접 버티고 있어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 왕건과 온달도 견훤의 퇴각을 보며 경기로움과 동시에 경계심을 느꼈지. 그들도 견훤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맞닥뜨리고 보니 그 냉정한 전략과 위기 대처 능력에 혀를 내둘렀던 거야. 태양이 저물고 먼지가 걷히면서 전장은 차츰 정리되었어. 태봉의 깃발이 승리의 바람을 탔지만 견훤은 최소한의 피해로 물러나 전력을 보존했지. 군계는 말을 타고 천천히 견훤이 퇴각한 방향을 바라봤어. 얼굴 위엔 깊은 생각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음속엔 견훤이라는 상대를 향한 새로운 평가와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 견훤, 그 이름 결코 잊지 않겠다. 이번 전투는 태봉의 완벽한 전술적 승리였지만 군계는 오히려 견훤이라는 상대를 더욱 깊이 각인하게 된 순간이었어. 송악으로 돌아온 군계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 견훤이라는 남자가 생각 이상으로 강하고 냉철한 상대였기 때문이었지. 군사를 정면으로 붙이면 병력과 군량을 심각하게 소모할 게 뻔했어. 군계는 병사와 군량이 상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으니까.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돈과 물자였지. 밀실에서 고민에 빠진 군계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어. 이거? 뭐 좋은 방법 없겠어? 정면으로 계속 때리려면 병력이 많이 상하겠는데. 옆에 있던 온달은 전투에는 뛰어난 장수였지만 정면 공략이 아닌 전술이나 외교적인 묘책에는 약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할 말을 찾지 못했지. 그 순간 왕건이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은근히 말을 꺼냈어. 대왕. 군계는 왕건을 돌아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 왜? 왕건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표정으로 군계에게 다가가 말했어. 제가 배로 백제의 남쪽 나주를 공략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군계는 순간 놀라면서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왕건을 바라봤어. 뭐? 나주를 배로 친다고? 그게 가능해? 왕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지.
저희 가문은 대대로 무역을 해온 터라 바닷길과 해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대왕께서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배를 몰아 견훤의 남쪽 항구를 기습적으로 쳐서 뒤통수를 크게 때릴 수 있습니다. 군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생각에 빠졌어. 왕건의 제안은 솔깃했지. 만약 나주를 점령만 할 수 있다면 견훤의 세력은 남쪽에서부터 흔들리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야. 게다가 해상 전력은 사실상 왕건의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계의 입장에서 위험 부담도 별로 없었지. 마침내 군계는 왕건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어. 좋아, 왕건이. 알지? 내가 너 믿고 보내는 거. 왕건은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진중하게 대답했어. 물론입니다, 대왕. 반드시 나주를 점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군계는 희미하게 웃으며 왕건의 어깨를 두드렸어. 하지만 왕건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깊은 야심을 그녀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지. 군계는 지금 그저 왕건을 신뢰하며 왕건이 그리는 더 큰 그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거야. 903년 송악의 궁궐로 나주에서 날아온 급보가 도착했어. 궁예는 조바심을 내며 왕건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병사가 급히 달려와 전하는 승전 소식을 듣게 되었지. 왕건 장군께서 나주를 완전히 장악하셨습니다. 견훤의 백제군은 대패하여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군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 그녀의 푸른 머리칼이 흥분으로 흐트러지며 얼굴 위로 내려왔지. 정말이냐? 왕건이가 해냈다고? 하하하하하,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궁예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박장대소하며 즉시 궁궐에 화려한 승전 잔치를 열라고 명령했어. 송악의 밤하늘엔 축제의 불꽃이 화려하게 터지고 궁궐 안은 병사들의 함성과 승전의 기쁨으로 가득 찼지. 태봉의 모든 이들이 환호하며 군계의 이름과 왕건의 공을 높이 칭송했어. 하지만 화려한 연회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기쁨을 만끽하던 군계는 문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어. 생각이 깊어질수록 왕건의 존재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지. 그렇게 무모한 작전을 홀로 계획하고 결행해서 게다가 성공까지 한 왕건이 오히려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왕건이, 그 녀석 정말 대단한 놈이긴 하지. 군계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생각에 잠겼어. 나주를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그곳은 송악에서 너무 먼 곳이었고 사실상 군계의 힘이 직접 미치지 않는 땅이었지. 왕건의 봉어지인 송악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나주는 사실상 왕건 개인의 영토나 다름없게 된 셈이었어. 씨발, 이겨도 영 찝찝하네. 군계는 작게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지. 화려한 승전 축하연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어. 왕건이 송악으로 돌아왔을 때 송악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 성안은 왕건의 승리를 기뻐하는 백성들과 병사들의 환호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크게 환호했지. 왕건 장군 만세, 나주를 정복한 영웅이 돌아오셨다. 궁궐에서도 왕건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열렸고 대신들과 신료들이 그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어. 온달 역시 왕건의 업적을 진심으로 칭송하며 호탕하게 웃었지. 와, 왕건이 진짜 대단하다 너. 나주를 그렇게 쉽게 뚫어버리냐. 정말 리스펙한다. 왕건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 하하하, 아닙니다. 모두 죽음과 여러분이 믿어주신 덕입니다. 군계도 웃으며 왕건의 어깨를 두드렸어. 그녀는 누구보다 왕건을 방이는 듯했지. 역시 내 오른팔은 왕건이밖에 없어. 정말 잘했다. 그러나 군계는 왕건을 칭찬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무언가 찜찜한 것을 떨쳐내지 못했지.
왕건의 승리는 그녀에게 동시에 불안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던 바로 그때 군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연회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잠시 멈췄고 대신들과 신료들 모두가 갑자기 일어난 군계를 바라보았지. 군계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엄이 가득했지. 오늘 기분이 아주 좋다. 미륵 뿌린 내가 마침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나라의 도읍의 좌표가 드디어 선명히 보이는구나. 갑작스런 군계의 선언에 모두가 놀라며 웅성거렸지. 왕건의 눈도 크게 동그래졌어. 그는 급히 군계에게 질문했지. 도읍이라니요, 대왕. 그곳이 어디입니까? 궁예는 차가운 눈빛으로 왕건을 바라보며 분명히 말했어. 철원이다. 미륵불의 계시에 따라 철원으로 천도한다. 가자. 미륵불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태봉은 어째 좀 구리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마진이다.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어. 군계의 이 한마디는 명백히 왕건과 송악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배척을 의미했으니까. 왕건의 얼굴엔 당혹감과 놀라움이 교차했어. 하지만 곧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저 묵묵히 군계의 뜻을 따를 뿐이었어. 온달도 왕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 군계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군계의 얼굴엔 왕건을 향한 경계심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고, 왕건은 이 순간 자신이 군계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았어. 연회장은 다시금 싸늘한 침묵 속에 잠겼고 모두가 조용히 군계의 뜻을 받아들였어. 이제 태봉은 마진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철원이라는 새 도읍을 향해 급격히 방향을 틀고 있었지. 군계는 그렇게 왕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힘과 권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려 하고 있었어. 왕건과 온달은 술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어. 방 안은 침묵이 감돌았고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어두운 표정을 비추고 있었지. 왕건이 먼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 장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숨 걸고 나주까지 싸우러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철원으로 천도라니요. 온달은 천천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 없이 왕건을 바라봤어. 그 역시 군계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지. 왕건이 다시 말을 이었어. 장군, 한번 대왕께 말씀 좀 드려보세요. 철원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궁궐도 없고 땅도 척박하고 아무 기반도 없는 곳입니다. 대왕께서 돈 쓰시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궁궐 짓고 새로 도시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분명 마음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장군이 한번 잘 얘기해 주세요. 온달은 왕건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망설였어. 내가... 왕건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더욱 다가갔어. 그래도 대왕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온달 장군 아닙니까? 제 동생 수아와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니 장군 말씀이라면 대왕께서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온달은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 왕건의 여동생 수아와의 깊은 금실로 인해 온달과 왕건의 관계는 이미 완벽한 동맹에 가까웠지. 그만큼 온달에겐 왕건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거야. 온달은 긴 침묵 끝에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다. 내가 한번 대왕께 말해보지. 왕건은 그제야 안도하며 크게 미소 지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 장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어깨가 무거웠어. 군계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온달은 다시 술잔을 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두 사람 사이로 침묵만이 다시 찾아들었고 등불만이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 온달은 마음이 복잡한 채 군계를 찾아갔어. 군계는 요즘 천도 준비로 분주했지. 서류와 지도를 들여다보며 정신없이 지시를 내리던 군계는 온달이 들어오자 잠시 미소를 띠며 방였어. 온달 왔어? 왜? 온달은 갑자기 말을 꺼내기가 어색해서 잠시 머뭇거렸어. 군계는 그런 온달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했지. 왜? 무슨 일인데? 설마 수아랑 요즘 안 좋아? 그래도 내가 훨씬 낫지 않냐? 궁예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한쪽 눈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 온달은 당황하며 급히 웃어 넘겼지. 하하, 미모야 당연히 군계가 낫지.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군계는 여전히 웃으며 은근히 뼈있는 농담을 던졌어. 근데 왜 수아랑 살아? 이 배신자야. 온달이 당황해서 대답했지. 너가 괜찮다며? 궁예는 살짝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어. 괜찮긴. 그래. 됐고.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온달은 숨을 가다듬고 진지하게 물었어. 너 정말 천도할 거야? 궁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지. 응, 할 거야. 당연히 가야지. 온달은 군계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자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 거기 철원으로 가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너 원래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 순간 군계의 한쪽 눈이 반짝였어. 그녀의 얼굴엔 갑자기 밝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미소가 번졌지.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역시 온달밖에 없다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 나도 견적 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온달은 순간 됐다 싶었어. 이제 군계가 생각을 바꾸겠구나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만 군계는 온달의 말을 자르며 눈을 반짝였어. 온달. 응? 왕건이한테 돈 내라고 해야겠다. 네가 왕건이 보고 돈 내라고 해. 왕건이 나주도 먹고 배 좀 불렀잖아. 나주 점령했으니 배 꽤나 채웠겠지. 그 녀석이랑 호족들 다 불러다가 천도 비용 내라고 해. 온달은 예상치 못한 군계의 말에 눈이 커졌어. 응? 뭐라고? 군계는 결심한 듯 확고한 목소리로 명령했지. 왕건이네 집안이 원래 부자잖아. 무역도 하고 돈도 많고 배도 있고 나주까지 점령했으면 돈 꽤 챙겼겠지. 천도 비용 왕건이한테 좀 삥 뜯으면 되겠네. 어차피 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거 아냐? 온달은 군계의 갑작스러운 발상에 할 말을 잃었어. 결국 천도 사건은 왕건과 호족들의 돈을 삥 뜯는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 온달은 이제 이걸 어떻게 왕건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